페이지 269페이지 같이 다 펴시고 한번 봅시다. 보면은 자 유추가 나와요. 유추는 유비추리의 줄임말이에요. 유사한 것을 빗대서 잘 봐. 오늘 이걸 끝장낼 거예요. 유사한 것을 빗대서 추리해내는 게 유추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리한다, 추론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개예요. 유추, 귀납, 연역 요 세 개를 다뤄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는 다 알지? 그 중에 유추를 얘기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논리를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법 해석과 관련 지을 겁니다. 유추는 통상적인 일반적인 법의 해석 및 적용 과정에서 이른 바 법의 흠결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부족함을 얘기해요. 뭔가 부족해. 흠결이 있어. 자격을 갖추기엔 조금 부족한 어떤 선에서 미치지 못하는 이런 걸 다 흠결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국회 같은 데서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할 때 장관 자격에 흠결이 있다. 어떤 선 이상을 도달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거보다는 좀 못하다가 흠결이에요. 흠결 골 때 쓰는 거야. 그러면 유추라는 것은 이게 키워드죠. 통상적인, 일반적인 법 해석. 이 법은 무슨 법, 몇 조, 몇 항을 보면 이것은 이런 것이다. 해석해내고 그것을 재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법의 흠결, 법이 부족한 것을 직면하게 된 해석자야. 어떤 A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벌을 주려고 법 조항을 끌어다 두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 못해. 요 놈을 요 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미 고정된 법이 얘에게 적용되기에는 조금 부족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판장이야. 요 놈을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좀 찜찜해. 이걸 이렇게까지 적용하나? 이럴 때가 있고요. 더 적용하고 싶은데 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이럴 때 해석자가 취할 수 있는 보조 수단의 하나로 여겨져 왔다란 얘기예요. 그러면 유추에 대해서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고전적인 거야. A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요 스몰 a에 적용하려고 그래. 근데 완벽하게 적용이 안 돼.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수빈이가 만약에 유나 100만 원을 훔쳤다 치자. 근데 법에 100만 원을 훔친 자에게 징역 1년. 그럼 정확하지 않아? 정확하잖아. 그러면 따질 게 뭐 있어? 또 딱 100만 원이네? 근데 만약에 110만 원을 훔쳤어. 근데 법에는 100만 원이라고 해놨어. 그거 어떻게 하지? 10만 원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렇게 아구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해석자는 유추를 썼대요. 이거는 전통적인 법 해석에 따른 유추의 개념인 거야. 본래 법의 해석은 일반적이야. 그리고 추상적인 규범으로부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을 도출해내는 연역적 절차로 이해되어 왔다라는 얘기야. 여기서 끊고 설명할게요. 자, 다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못 그리는 그림이지만 잘 봅시다. 원래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범이야. 이게 법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은 어떠냐면 너무 일반적이야.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남의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얘는 추상적인 성격을 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법조항을 가지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연역적 절차라는 게 있죠. 이 연역적 절차라는 게 뭐야? 대전제, 소전제, 결론. 그러면 가장 일반적이고 덜 일반적이고 구체적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바로 연역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 사례 적용해냈고요. 유추는 특정 사례에 이게 법 해석인데 이게 본래의 법 해석이야. 이게 본래 법 해석이에요. 기존에 쭉 해왔던 법 해석이 이거야. 그런데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 A의 조항이 A의 사례에 딱 떨어지면 유추가 필요 없지. 근데 딱 적용되지 않을 때 그 사례와 유사한 다른 사례에 적용되는 규범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흠결 보충 논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야, 이거 참 희한하네. A의 법조항인데 이런 A에 적용해야 돼. 아씨, A는 적용해야 되는데 얘랑 합동이지가 않아. 어떻게 하지? 좋아. 그러면 유추를 써야 되겠어. 이거 자체가 흠결이에요. 이게 흠결이야. 딱 안 맞아 떨어지니까 흠결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B라는 게 있었는데 B라는 거를 했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했었어. 이거를 일로 가져와서 적용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얘와 유사한, 그렇지. 얘와 유사한 유추를, 그러니까 어떤 사례를 유추해낸 거죠. 그래서 이 흠결을 보충하는 거라고요. 야, 이 정도면 설명 이해됐을 것 같은데? 힙 괜찮아? 괜찮다라고 해야 돼. 이거 안 괜찮기가 되게 어려워. 이 정도면. 괜찮지? 좋아. 써서 그냥 해결해 볼까? 문제 써서. 몇 번이 맨 마지막이겠지 또? 써서 도용하여. 도용이란 건 뭐야? 남이 걸 도둑질해서 쓴다는 거니까 몰래 쓰는 거죠. 땡. 선용하여. 착할 선자야. 착하게 쓰든가 알맞게 쓰든가. 그러니까 얘도 땡. 전용 혼자만 쓰는 거예요. 남 못 쓰게 하고 혼자만. 선용은 잘 또는 적절하게. 땡이죠. 근데 여기 써서는 어떤 게 해야 돼요? 여기 전용 말고 밑에 준용. 준용이란 것은 뭐예요? 어떤 이 주는 기준할 때 기준이야. 기준할 때 표준할 때 준이에요. 그럼 어떤 주어진 룰에 맞게 사용한다라는 거니까 답은 4번이 가장 적절하겠지. 중용하여라는 건 뭐야? 중요하게 쓰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게 쓰다. 중요할 중자니까요. 그러니까 야, 지금 나라가 어려워. 이럴 때 이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을 중용해야 되겠어. 중요한 임무에 끼워 맞춰 이렇게 써야 되겠어. 이렇게 할 때 중용이니까 얘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럼 6번 끝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나 이건 다 전통적 방식이라고요. 자, 그러나 여기까지 다 원래 기존에 그래왔던 얘는 다 모두 전통적 방식이라고 합니다. 원래 그래왔으니까. 그런데
법 해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를 디스한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이거는 법 해석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태호야 이거 봐봐. 우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서 법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거쳐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처리 방안으로서 법이 순수한 연역적 절차를 걸쳐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대전제에서 소전제에서 그 다음에 결론으로 일반적인 거, 덜 일반적인 거, 구체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사실 그렇게 발견되는 건 아니야. 뭐가요? 법은 이렇지 않아. 흔히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A라는 법조항을 A라는 사건에 대해 딱 정확하게 직결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그 사실관계를 규범에 맞춰보고 100만 원을 훔쳤으면 징역 1년이라는 게 있는데 얘가 100만 원을 훔쳤네? 그럼 얘는 징역 1년이네? 라고 딱 맞아 떨어져서 흠결 보충이 필요 없어 보여도 정말 하고 그 사실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사실관계를 다시 규범에 맞춰보고 또 다시 규범을 사실관계에 맞춰봄으로써 맞춰보고 하면서 정제, 깔끔하고 무결하고 퍼펙트하게 해 나가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멈춰서 잘 보세요. 다시 멈춰서 전통적인 방식은 얘가 있네? 똑같네? 됐네? 얘가 있네? 좀 부족하네? 아이씨 흠결 유추 됐네? 이게 전통적인 법 해석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법 조항이 있네? 얘랑 똑같네? 맞네? 정말 맞아? 맞네? 정말 맞아? 맞네? 이 과정이 정제라는 거예요. 정제라는 것은 계속 필터링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나간다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애초에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주어진 규범은 얘들아 다양한 사례들과 그 변형 사례들에 적용될 것인 건 맞아. 원래 법이란 건 법은 이미 정해져 있고 사람이 사는 모양은 각양각색인데 법이 어떻게 쫓아가냐고. 일단 일반화되고 추상된 법이 먼저 기존에 있어야지. 그러한 사례들 하나하나에 유일한 정답을 준비해 둔 것은 아니다. 선생님이 금방 말한 거야. 이 법이 1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알고 법을 만들진 않잖아. 그래서 법은 항상 뒤에 따라와요. 인간의 삶의 뒤에 따라오는 게 법이에요. 자, 나아가 플러스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에서는 자, 얘는 이랬는데 흠결 보충이 필요한 사례가 이렇게 있는데 처리가 필요한 특정 사례와 그와 유사한 다른 사례의 사이에서 유추가 시도되긴 하지만 또 여기서 끊을게요. 요걸 설명해 봐야 돼요. 자, 만약에 요런 사례에서는 요걸 다시 내려볼게. 야, 이게 완벽하게 떨어지진 않네. 비슷하긴 한데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네. 자, 그러면 처리가 필요한 특정 사례 그리고 그와 유사한 거 시도되지만 유추는 흔히 말하듯이 하나의 사례로부터 다른 사례로 직접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두 사례를 연결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건은 이거야.
근데 전통적인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해야지 이런 거죠. 근데 이거를 디스했지. 원래 유추는 시도돼. 유추가 시도 안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얘랑 하나 더 예를 해. 두 사례를 연결하는 제3의 비교점을 통해요. 이 사이에 어떤 공통점인 비교점을 통한다고요. 개별적 사례들에서 출발해서 제3의 비교점을 담고 있는 일반적 명제인 규범을 거쳐서 개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유추의 구조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 하나 끌어들여서 적용하고 끝이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법 해석의 본질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다. 이런 게 있다 치자. 아니 그냥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다 하더라도 정말 사례를 규범에 적용하고 규범을 사례에 또 적용하고 적용된 걸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완벽하게 하는 게 법 해석의 본질인데 안 맞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전통적인 법 해석처럼 다른 유사한 걸 가져와서 일로 끌어들여오면 안 되고 이런 거 하나 두고 이런 거 하나 더 둔 다음에 얘네들의 비교점은 역시 또 일반적인 거예요. 얘와 얘의 공통점은 일반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규범을 거쳐서 또 다시 개별점으로 나아가는 것이 유추의 구조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 해석과 그렇지 않은 법 해석은 이러한 차이가 있더라 이런 말입니다. 괜찮아? 넘어가도 돼요? 현진이 괜찮? 오케이. 마지막 단락이야. 봐봐. 결국에 흠결 보충이 필요해 보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즉 A는 이건데 흠결이 있네.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법의 해석 적용해서 규범과 사례라는 서로 다른 이질적 원료를 서로 결합할 수 있게 정제해가는 동화 과정을 밟게 된다. 다시 칠판 봐봐. 다시 본래 법 해석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의 적용과 그러니까 A의 조항,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 조항과 A의 구체적 사례가 딱 합동처럼 맞아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적용해보자. 정말 적용해보자. 이 과정을 아까 뭐라고 그랬지? 정제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정제해가는 동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규범이고요. 얘는 사례지. 얘와 얘는 이질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과정의 본질은 오히려 유추라는 말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유추야말로 이게 중요해. 이게 이 글 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야. 어떤 거냐면 유추야말로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란 얘기지. 얘들아 여기서 아까처럼 연역은 뭐죠? 일반적인 것에서 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와서 답을 내는 거죠. 그렇지? 귀납이라는 것은 뭐죠? 귀납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것에서 모든 건 이렇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귀납이죠. 근데 얘가 섞인 게 뭐라는 거야? 유추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유추라는 것은 이렇게 연역과 귀납이 혼합되어 있는 추론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유추는 더 이상 흠결 보충의 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 추상적 규범과 사실관계를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으로서 유추 자체가 법 해석 본질 그 자체란 얘기예요. 다시 전통적 개념의 법 해석은
법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법 조항이 있고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맞추고자 하는데 잘 안 맞아서 유추를 끌어다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법 해석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 원래 이 규정과 사례가 맞아떨어져도 계속 정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봐봐. 규범이란 것은 구체적이야 일반적이야? 일반적이고 사례는 말 그대로 구체적 사례니까 구체적이지. 그러면 A 규범 갖고 사례 적용했어. 이거 뭐 한 거야? 연역한 거지. 구체적 사례를 다시 규범에 적용했어. 뭐 한 거야? 귀납한 거죠. 연역 귀납. 그러니까 기존의 전통적인 법 해석은 맞추려고 하다가 안 되면 끌어다 쓰는 게 유추가 아니라 법 해석 본질 그 자체가 연역과 귀납을 계속 돌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가 유추고 법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유추는 더 이상 흠결 보충의 한 수단이 아니라 유추는 그냥 법 해석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가 아니라 자체. 어떤 법 조항을 가지고 사례 적용할 때는 끊임없이 귀납과 연역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려서 정제된다는 거야. 이 같은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점은 지가 얘기한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종래의 해석, 여지껏 있었던 해석, 그리고 유추 이거를 엄격히 구별하던 와중에도 이른바 확장적 해석이라든가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에 이른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이거 어렵죠? 여기서부터 이거 단언컨대 여러분들 이거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까 읽으라고 시간 드렸어도. 이 같은 결론이 틀리지 않았다는 점은 뭐예요? 연역에서 귀납, 귀납에서 연역, 연역에서 귀납, 귀납에서 영역으로 계속 정지하는 이런 유추 자체가 법 해석 본질 그 자체,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점 입증해 볼까? 종래의 해석이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쭉 이어 내려오던 해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추라는 게 쭉 있어 왔습니다. 그래, 해석과 유추는 다른 거야 라고 전통적으로 봐봐. 전통적인 건 뭐야? 다시 와 맞다. A를 이상해. 유추해. 이런 유추해. 했네. 그럼 일로 끌어들여. 이거를 구별하려고 했다고요. 구별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도 확장 해석이라는 건 뭐야? 말 그대로 넓게 해석하려는 거. 목적론적 해석의 이름으로 목적론적 해석이 뭐야? 목적 의식을 가지고 해석하려는 거야. 이 새끼를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해석하려는 거. 이런 이름으로 거의 유추와 다를 바 없는 규범의 확대 적용. 그러니까 딱 적용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전통적 법 해석은 구별하려고 하면서도 그렇게 잘 안 됐대요. 이것만으로도 지금 본인이 한 말은 충분히 증명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규범 획득의 수단들로서 해석과 유추가 정말 전통적인 법 해석 이론대로 법 해석과 유추가 정말로 구별돼야 돼? 그러면 해석과 유추 양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 해석을 했는데 유추를 하니까 똑같아. 그럼 뭐하러 구별해? 라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를 경고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얘기야. 자, A라는 조항이 있어요. 근데 요런 A라는 인물이 살인을 저질렀어. 이러한 살인 사건에 대해선 이렇게 적용해야 돼. 근데 딱 안 맞아 떨어지네.
그럼 다른 데서 끌어와야지. B라는 조항인데 B라고 한 살인사건은 이렇게 적용했으니까 유추해서 여기다가 끌어와야지 라고 하는 게 원칙상 전통적인 형사법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애초부터. 그럼 이거 뭐라고 할 거야? 지네들도 그러지 말자라고 해놓고선 법 해석의 영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 절차 그리고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석 및 적용상의 방만함을 일관성 있게 통제한다면 그것이 외려 전통적 유추금지의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이것도 어렵죠. 법 해석 영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 일반적인 것에서 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화되는 게 이게 설득력이 떨어져.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얘랑 유추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적용성의 방만함을 만약에 일관성 있게 다 통제한다? 그러면 오히려 전통적 유추 금지 취지를 더 잘 구현하는 길일 수 있다. 요 말은 전통적인 법 해석의 본질은 자체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지? 그러면 이거 가 한번 풀어보자. 지금 읽었으니까. 몇 번일까요? 가가 3번이다. 자, 3번. 자, 3번. 보세요. 방금 읽었던 거 다시 한번 읽어보자. 다시 한번 얘들아 집중해 봐봐.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란 게 있었어. 이 원칙이 그냥 무력화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예요. 여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형사법에서는 끊고요. 이미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추를 통한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을 금지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유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응? 유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요. 맞아 안 맞아? 맞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미 적용됐었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상관없이요. 2번.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입장에서는 무슨 입장이야?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입장. 그럼 이건 어떤 입장이야? 화자가 주장하는 쪽이죠. 그러면 지금 글쓴이가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유추 금지 원칙이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니까 그러지 말자란 내용이잖아요. 무의미하게 하지 말자란 얘기예요. 뭘 통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는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것도 형사법상 유추금지 원칙을 얘기하지만 지네들이 어느 정도 무시하면서 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자체 모순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무의미하지 않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이해해야만 풀 수 있어요, 이거는. 왜? 이해가 안 됨? 어떻게? 어디까지 이해했어? 놓쳤어요. 봐봐. 유추를 법 해석의 본질 그 자체로 보는 입장, 요거. 이 입장은 뭐야? 이 입장 아니야? 현준아, 요거 봐봐. 이거. 전통적인 거야, 이게? 아니죠. 전통적인 법 해석 입장이 아닌 새로운 입장. 누구 의견이야? 필자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필자 우리가 지금 다 세 달락 읽었잖아. 그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어딨냐면
옛날에 이랬는데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이거란 말이야. 그러한 입장이 바로 얘라고요. 근데 얘가 언제 형사법상 유추금지 원칙이 무의미하다고 그랬어. 그럼 다시 볼게요. 자, 아이고 괜히 지었네 이거. 봐봐. 규범 획득의 수단들로서 해석 그리고 유추가 만약에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끊고 전통적인 법 해석인 것이어야만 한다면 현준 이거 이해했음? 너 많이 놓친 것 같은데? 어? 수빈아 규범 획득의 수단들로서 해석과 유추가 정말로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전통적 입장의 법 해석인 것이라면 맞는 말? 맞는 말이죠. 뭐라 그랬어 옛날에는. 다시 현준아 봐봐. A를 잘못했어. A의 사례랑 딱 떨어졌어. 그럼 얘는 유추할 필요 없지. 전통적 입장에서. A가 있었어. 근데 뚱 A가 있었어. 적용할 것 같은데 좀 뭔가 안 맞아.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랬어? 다른 B랑 뚱 B랑 해서 일로 유추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유추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 법의 흠결을 보완해 주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 자체가 뭐야? 법 해석과 유추를 구별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필자는 뭐라 그래? 아이씨, 법 해석 자체가 유추야. 연역했다가 귀납했다가 연역했다가 귀납했다가 이게 유추야. 그러니까 규범 획득의 수단들로서 해석과 유추가 정말 이렇게 구별돼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양자가 뭐예요? 해석과 유추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야. 만약에 구별해. 그런데 만약에 이 필자는 A 정말 A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도 정말 맞았어. 정제해서. 근데 A 뚱 A 아이씨 뭐야. 그래서 이거를 일로 가져와야 돼. 적용해서 했어. 적용했더니 맞아. 그 모순이라고. 맞을 걸 뭐라고 왜 유추하냐고요. 맞을 건데. 자체 모순이지. 맞네라고 한다면 유추가 애초부터 필요 없었다는 것은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라고요. 전통적인 법 해석 입장에서는. 그것은 마치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금지 원칙, 전통적인 형사법에서는 유추금지 원칙이 있었대요. 우리들 알았어? 나도 몰랐어요. 형사법에서 유추금지가 있으면 안 돼. 유추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있는지 나도 이번에 알았다고요. 그런 원칙이 어떻게 무력화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거를 지금까지 잘 따라옴? 다시 내가 이러려고 봐봐. 다시 A랑 A가 있어. 얘는 전통적인 법 해석으로 봤을 때는 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전통적인 거야. 그런데 새로운 입장은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래요? 아니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필자의 입장은 뭐야? 연역 귀납이라는 정제의 과정을 거친다. 새로운 입장의 필자는 뭐라고 했냐면 유추는 연역과 귀납의 믹스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 새로운 법 해석 입장은 법을 해석하는 것 자체가 유추라고요. 분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사례는 드물어. 그런데 전통적 입장에서는 딱 떨어지네. 유추도 안 해. 뚱 A가 있어. 야, 이상한데? 유추해. 되네. 라고 하면 유추의 결과는 얘랑 달라야 하는데
얘랑 똑같이 됐단 말이에요. 유추란 건 똑같은 걸 하는 게 아닌데 유추한다고 가져와 놓고 똑같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야. 그 모순이지. 다시 전통적인 형사법상 유추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값은 똑같아졌지. 그러면 유추금지 원칙은 존나 의미 없어 보이죠. 이거를 잘 증명한다는 거야. 다시 말해. 지금 설명 좀 잘한 것 같아. 들어. 내가 크게 얘기했잖아. 자, 봐봐. 이럴 때 새롭게 주장하는 법 해석 이 필자는 형사법상 유추금지 원칙이 무의미하니까 유추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건 아니죠. 원래 법 해석 자체가 이 입장은 법 해석 그 자체가 유추라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됐지? 아이고 이거 이해됐다. 3번 봐봐. 그러면 형사법에서도 확장 해석, 목적론적 해석을 통한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까지는 형사법도 안 한다고요. 이 뭐야?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들아 확장했어. 아니면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해석했어. 이거 자체가 유추라고요. 근데 유추 금지해놨잖아. 형사법은. 그러니까 형사법에서도 확대 적용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은 이것까지도 유추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봐봐. 여기 보면 여지껏 거의 유추랑 똑같은 사례가 그러니까 유추랑 거의 똑같은 사례가 많았대요. 어딨어? 확장 해석한 거다. 목적론적 해석한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거의 유추에 가까운 해석을 해놨으면서도 전통적인 형사법에서는 유추를 금지해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여지껏 인정은 해왔다라는 거죠. 이해됨? 4번 형사법상 유추금지 원칙을 사실상 우회함으로써 끊고요. 사실상 몰라 하고 돌아갔다고요. 금지해놓고도 사실은 그렇게 안 지켰다고요. 그러면서 처벌 규범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아니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유추를 흠결 보충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끊고요. 무슨 입장이야? 전통적인 법 해석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 유추를 시도할 이유가 없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냥 지네들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유추를 시도할 이유가 없죠. 유추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왜냐? 유추라는 것은 A인데 뚱 A가 됐을 때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B랑 뚱 B를 끌어오는 거잖아. 이렇게 하자는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처벌 규범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 유추를 시도할 이유, 이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유추를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처벌 규범 확대 적용을 위해서 얘를 끌어들일 이유가 없다. 보자. 다르니까 그것도 되고요.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까? 맨 마지막을 봐야 되겠네. 법해석 영역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연역적 절차, 유추의 구분을 없애는 동시에 전체적으로 해석 적용성의 방만함, 좀 뭔가 프리하게 하는 것을 일관성에 통제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전통적 유추 금지의 취지를 그래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니네들의 어떤 의지를 더 잘 구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누려고 하지 마. 나누지 않아야 유추 금지의 어떤 거기에 합목적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유추를 흠결 보충의 수단으로 여기는 입장에서는 그 글쓴이의 입장에서는 형사법상 굳이 유추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랑 맨 마지막이랑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땡. 자, 그 다음에 오케이. 3번 가를 다 읽었는데 자 다시 1번으로 가보자. 1번으로
1번으로. 자, 나는 안 읽었으나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보자고.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유추의 본질을 법의 흠결 보충 수단으로 본다. 가가 틀렸지. 가가 틀렸기 때문에 땡. 현진아 보고 있지? 1번 땡 맞지? 가가 안 돼서 2번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유추의 개념이 일반적 명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대체 이건 무슨 소리냐? 쓸데없는 말. 가 X. 가와 나는 모두 끊고요. 규범이 유추를 통해 확장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건 어때? 맞아요. 규범이 유추를 통해 확장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얘는 맞죠. 4번 가와 달리 나는 유추의 개념이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가가 맞는 게 아니라 가와 달리가 맞죠. 지금 얘는 법 해석 자체가 유추인데 그거를 모순이 있다고 비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가가 아니라 가와 달리가 맞는 거지. 5번 나와 달리 가는, 그럼 나 신경 안 써도 된다. 유추의 위험성 이거 틀리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3, 4번 중에 하나겠죠. 자, 2번 갈까요? 2번.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공통적인 걸 고르라는 건데 순수한 연역적 판단과 유추에 의한 판단은 구별된다. 순수한 연역적 판단은 뭐라고 그랬죠? 일반적인 것에서 덜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법 적용이 아닌 연역적. 근데 유추에 의한 판단, 유추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추는 뭐라고 그랬죠? 연역과 귀납의 믹스니까 이건 구별된다. 어때요?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이게 가장 어려울 거야.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서. 유추의 본질에 대한 오해는 끊고요. 유추의 본질에 대한 오해는 유추의 기능에 대한 오해를 수반한다. 이것도 맞아. 유추라는 것은 전통적인 법 해석의 유추는 적용이 안 됐을 때 흠결을 보충해 주는 거잖아. 근데 유추의 본질은 뭐야?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요거 괜찮네. 3번 유추는 끊고요.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슷하게 보도록 해주는 사고의 과정이다. 이건 맞지. 이거는 나를 안 읽어도. 4번 사례들의 비교를 위해서는 그 사례들 바깥에서 비교의 준거를 찾아야 한다. 이게 가는 될 겁니다. 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A에서 뚱 A가 있을 때 B랑 뚱 B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C랑 뚱 C의 비교점 여기 있잖아. 그래서 사례들 바깥에서 비교해 준 거를 찾는, 이것도 가가 맞죠. 내가 너무 다 제꼈네. 나를 안 읽고. 이거 어떻게 가는 이게 가라고 해야 되겠네. 체크할 수가 없네. 가. 5번은 모든 법에는 흠결이 있으니까, 이것도 가는 맞네. 이거 다 지금 못 나온다. 나를 통해서 가르자, 그렇지? 자, 3번 했고요. 4번 못하죠. 5번 나중에 합시다. 자, 그러면 나를 보죠. 나.
자, 이거 지울게. 지울게요.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적인 판단에서 또 나와요. 서로 다른 글이긴 한데 유출한 하나의 사례로부터 직접 추론. 이거를 얘기한다. 이게 나에서 얘기하는 유추의 의미야. 법관은 먼저 과거 사례의 사실관계와 결론을 살펴본다. 자, 법관이 하는 일. 첫 번째, 과거 사례의 사실관계. 과거 사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그 사실관계를 두 번째, 예를요, 현재 사례 사실과 비교한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에 기초하여 현재 사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 이게 법관이 하는 일. 일반적으로 판례법 국가의 법적 판단 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여겨지는 이 같은 형태의 추론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 녀석의 장점, 첫 번째. 자, 이거는 무슨 법이라고요? 아마 이 법관은 판례법 국가의 법관일 겁니다. 굳이 여기는 없지만 얘기하자면 이게 아마 유럽 쪽이 더 이래요. 판례에 의해서. 유럽이 이게 강하죠. 선례에 대한 기속과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성사의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 자, 뭐라고요? 선례에 대한 기속, 그리고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유연성 사이에 균형을 잡는 데 유리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례는 뭐야? 먼저 있었던 사례죠. 지금 아까 뭐라고 그랬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과거에는 이걸 이렇게 했구나. 지금이랑 비교해보자. 아, 어떤 유사성과 어떤 차이점이 있지? 그러므로 판결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 방법의 장점은 선례에 대한 기속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 묶어두는 거야. 예외로 두지 않고 빼박이라고 할게요. 선례를 빼박시켜서 개별 현재의 사례들이랑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유연성을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둘째,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라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취급하라. 과거랑 현재가 비슷하면 현재 사례도 비슷한지를 한번 견져봐라. 이거죠. 셋째, 추상적 규범이나 도덕적 원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라도 사례의 유사성이라는 기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다. 선생님 말로 바꿀게요.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성에는
동의한다. 요게 판례법 국가의 법관이 내리는 요 재판 과정의 장점이에요. 괜찮지? 넘어가도 돼? 하지만 유추에 또 하지만 나왔다. 유추에 실제로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장점을 얘기해놓고 또 꺾을 겁니다. 우선 두 사례의 유사성과 차이를 의미 있게 논하기 위해서는 단순 비교 말고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사례의 유사하거나 다른 점들은 사실상 무한하다. 얘네들의, 자, 이건 빨간 분필로 설명할게요. 사실 얘네들의 유사점과 차이점들은요, 무한. 그러니까 수많은 유사점들 중에서도 법적으로 중요한 것만을 추려내기 위해서라도 규칙이 필요하다. 차이점이야 그럴 수 있다 쳐도 그러기 때문에 많은 유사점들 중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유사점들을 추려야 한다라는 다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추려낼 건데요? 이거를 어떻게 추려내야 돼요? 어떻게? 모종에 뭐가 필요하대요? 규칙이나 원리가 필요하대요. 어떻게? 규칙 또는 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자면 이러한 규칙 또는 원리는 두 사례의 사실관계를 연결해주는 일반적 명제다. 자, 이 규칙이나 원리는 결국 뭐라고요? 사실관계를 연결해주는 일반적 명제다. 두 사실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는 거야. 일반적 명제. 이러한 명제의 개입이 없다면, 이게 없다면, 요게 만약에 없다면 과거는 과거일 뿐, 현재는 현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속력이 없다. 이게 만약에 없다면 과거 선례의 기속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사례와 현재 사례의 유사점에 주목하는 것만큼이나 차이에 주목하는 것도 정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이 그러한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그와 같은 특정했다면 사실관계 유사성 그 자체보다는 규칙 또는 원리가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하게 된다. 다시 한번, 이 힙스터 이거 어디 갔어요? 중요한 거 할 건데. 왜냐면 여기까지는 힙스터가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힙스터가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 그리고 또 나갔어요. 자, 여기까지 봐봐. 혜준아, 여기 빨리 다시 해줄게. 봐봐. 윤아도 봐봐. 윤아 오늘 피곤해 보인다. 봐봐. 유출한 게 여기 화면에도 없는 거야. 유출한 게 뭔지 알아? 하나의 사례로부터 직접 추론해내는 거야. 판례법에 따른 재판을 하는 국가의 법관은 맨 처음에 뭐 하는 줄 알아? 옛날에 이랬어. 오잉? 지금 이랬어. 비교. 유사성은 이거고 차이점 이거니까 뿅뿅 이런 거야. 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첫 번째, 그 선례를 기속시킬 수 있어. 기속된 상태에서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뽑아내서 재판할 때 유연성과 균형점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 두 번째, 정의의 원칙에 부합해.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야 된다라는 정의의 원칙.
그리고 유사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생각의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유사성에는 동의한다고. 근데 이게 전부일 것 같으냐? 아니요 하면서 비교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비교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한데, 사실 과거의 선례와 현재의 선례를 막 비교하고 유사점 차이점 찾아보니까 무한계야. 옛날에 자 이런 거지. 옛날에 10년 전에 A라는 놈이 B를 살해했어. 지금 C라는 놈이 D를 살해했네. 얘네들은 뭘까? 아, A는 고아였어. B는 아빠가 없었네. 엄마밖에 없었네. 근데 살해된 놈이 자기 아는 사람이야. B는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칼로 한 방 찔렀어. 얘도 한 방 찔렀어. 근데 얘는 여자를 찔렀고 얘도 여자를 찔렀네. 얘는 밀폐된 공간에서 찔렀는데 얘는 개방된 공간에서 찔렀네. 어쩌라고요? 너무 많지. 그래서 법관은 뭐 해야 되냐면 이 판결에 있어서 법적으로 중요한 유사점들을 추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거 말고 어느 정도. 그럼 어떻게 추릴 건데? 규칙이나 원리가 있어야 돼요. 그 규칙이나 원리를 일반적 명제라고 하는데, 일반적 명제가 없으면 과거는 과거, 지금은 지금, 걔는 걔, 이건 이거라고 해서 기속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봐봐. 도균아,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너 없어서 이렇게 한 거야. 너 살짝 나가는 사이에. 중요해서 한 번 더 하려고. 잘 봐봐. 보세요. 법원이 그러한 규칙이나 원리를 특정했다면, 이거를 특정했다면 사실관계 유효성 그 자체보다는 정말 이랬어? 진짜 이랬어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판결의 결론을 내게 해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편한데 문제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과거와 현재와 유사점과 차이점이 너무 많은 거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막 추리다 보니까 어떻게 추려? 규칙이나 원리. 그게 바로 일반적 명제야. 일반적 명제 같은 게 없으면 과거 선례의 기속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반적 명제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명제 자체가 결론을 내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 사례의 결론을 정해야 된다는 거야. 즉, 이퀄, 곧 같은 말로 현재 사례는 과거의 사례와 유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일반적 명제의 규율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처리되는 거라고요. 어때? 뒤에 건 똑같은 얘기잖아. 비교해서 처리한 게 아니라 예로 처리를 했다고요. 이 살인사건을. 괜찮음? 설명 열나 잘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들었겠지? 뭐야, 이거는 뭐야. 들었으면서. 자, 봐봐. 설령 법관이 맞아, 이래 라고 해서 두 사례의 유사성을 거의 즉각적으로 파악했다고 느낄 때조차 실은 그가 살아오면서 앞선 일반적 명제를 굳이 의식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내면화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게 무슨 뜻이야? 자, 봐봐. 법관이야. 내가 법관입니다. 과거에 A라는 범죄가 있었고 현재 B라는 범죄가 있었어. 얘네들을 막 비교했더니 그 유사점과 차이점이 너무 많아. 법적으로 중요한 것만 딱 찾는데 어떤 일반적 명제와 규칙으로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나왔어. 어때? 이런 과정 있었지? 설령 법관이 한 번에 뭐야 이거? 이건 이거 잘못한 거잖아. 순간 즉각적으로 파악했다라고 해도 실은 법관이 지가 살아오면서 이게 아예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된 거라고요. 만일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순전히 직관적 판단을 한 것이라면 애초에 추론을 한 것도 아니고요.
선례가 현재 사례를 기속한 것도 아니야. 짱짱하죠? 즉 이 경우 이른바 유추는 그것을 시도하는 법관이 자신의 입맛에 따라 그때그때 유사점들을 취사 선택한 결과인 셈이어서 근본적으로 자의적 판단에 의한 판결일 수 있는데 그것은 사법적 판단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 이 밑줄을 왜 쳤겠어? 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 왜 쳤겠어? 중요한 게 쳤겠죠. 문제 내려고. 자, 결국 뭐라는 거야? 이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컨대 사례의 직접 비교로서 유추에 의해서는 법원이 과거 사례의 법을 새로운 지점으로 확정해낼 수 없어. 기속력. 끝났네. 자, 보세요. 1번 아까 했었나? 3, 4번 남지 않았니? 자, 3, 4번 남았어요. 3번에서 규범이 유추를 통해 확장되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4번 봐봐. 4번. 나는 유추의 개념이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이건 어때? 어떤 측면에서 내적 모순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 이 자체가 해주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얘가 해주는 거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이거 문제 풀고 다른 문제도 한번 풀어보자. 선생님이 만든 문제는 아닌데 이걸 한번 끝내보자고. 2번은 했나? 아, 2번 안 했지. 2번 보면은 가와 나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순수한 연역적 판단, 유추에 의한 판단은 구별된다. 이거는 이건 원래 맞는 거고요. 당연한 기본이고. 유추의 본질에 대한 오해는 이것도 맞죠. 가는 유추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 흠결을 보완하는 거고. 얘는 유추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걔는 흠결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가 같은 경우는 그 판결 자체가 유추라고 그랬고요. 얘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규칙이나 원리. 유추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비슷하게 보도록 해주는 사고의 과정 맞고요. 사례의 비교들을 위해서는 그 사례들 바깥에서 비교의 준거를 찾아야 된다. 맞잖아, 얘도. 얘가 비교의 준거가 되겠죠. 규칙이나 원리가. 역시 답은 5번 맞았네요. 흠결이 있으니까 해석의 한계점에서 유추를 통해 보충돼야 된다? 유추를 통해 보충되는 게 아니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유추가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규칙이나 원리를 뽑아내야 된다. 유추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유추로 보충하면 어떻게 된다? 유추로 보충하게 되면 과거 선례 기속력이 떨어진다. 때로는 자의적 해석의 판단을 하게 된다. 최소한의 법관이 지니고 있어야 할, 갖춰야 할 어떤 법관의 자질도 부족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3번은 했죠. 4번 보죠. 4번이 아까 뭐였어요? 사법적 판단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규범적 요건조차 즉각적으로 판단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얘기인데, 자, 이거 보세요. 나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법적 판단은 규범, 선례, 과거 사실이 선례죠. 맞네? 안녕. 2번 사법적 판단은 결론을 도출해내는 과정에 대한 합리적 정당화를 요한다. 맞네. 사법적 판단은 최대한 객관적이어야 하고 자의적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의 법관의 자질도 갖추지 못한 거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사법적 판단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고 기준이 달라져서 안 돼. 5번은 왜 안 될까 그럼? 사법적 판단은 사실의 확인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가치의 우선성에 대해서. 그럼 사실대로만 봐봐. 사실이 여기 있잖아. 사실과 비교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뭐 하라고 그랬어?
유사점을 출현해서 일반적 명제를 끌어내서 규칙에 의해서 일반적 명제를 끌어내라고 했으니까 얘는 답이 5번이네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문제 5번. 야, 이거 우리 도균이 신나겠는데? 자, 보세요. 잘 봐. 나는 이거 뭐가지 아파 죽겠어요. 왔다 갔다 하냐고. 자, 봐봐. 자, 좁은 의미의 법 해석은 다른 말로 법 발견이라고 한대요. 이른바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를 기준으로 그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법의 발견으로 그 한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법의 형성으로 정의하여 구별한다. 오케이. 이건 설명 더 해줄게요. 무슨 뜻이냐면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법의 발견이라고 하고요. 한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법 획득 활동을 한계를 넘어서, 여기는 한계 내에서, 얘는 한계를 넘어서 얘를 법이 형성된 것이라고 정의한다는 거야.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요 법 형성의 대표적인 예가 두둥 유추를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이다. 그럼 이건 뭘 얘기할까? 또 볼게요. 한편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 범위 내에서도 해당 문헌을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할 것인지 또는 넉넉하게 좀 여유를 가지고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넉넉하게는 확대 해석 내지 확장 해석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법 획득 활동이 일견 법률 문헌이 미치는 사례의 범위를 넓히려는 방향성을 가질 때도 그게 확장 해석인 것인지 유추인지를 구별하라는 내용이에요. 유추가 또 나왔네. 1번. 아까 가 못 떠오르니 가. 전통적인 법 해석에서는 유추와 판단을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구별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법 해석 자체가 유추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1번. 가는 확장 해석의 적극적 활용으로 인해 끊고요. 좁은 의미의 법 해석과 유추의 차이가 축소된다고 본다. 자, 확장 해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아까 A가 A, A가 뚱 A라고 얘기할 때 좁은 의미의 법 해석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 이거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확장 해석을 한다면 유추를 해서 가져온다라는 그 차이의 갭이 줄어든다. 맞네요. 맞네. 확장 해석 자체가 유추의 영역을 좁히는 거예요. 제로섬 게임처럼. 어렵다 근데. 가는 좁은 의미의 법 해석. 좁은 의미의 법 해석과 유추를 구분하는 입장이 오히려 이건 맞죠 얘도. 그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3번. 가는 해석과 유추를 구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니까. 맞죠.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는 법률 문헌의 가능한 의미라는 기준도 역시 그러겠죠. 그냥 얘네들끼리 정제시키라고 그랬단 말이죠. 연역 귀납을 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나를 봅시다. 나는 유추를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보다 확대 해석 내지 확장 해석을 통한 법의 확장적 적용이 차라리 덜 자의적이라고 본다. 맞아요. 왜냐하면 규칙이나 일반 원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반적 명제로 끌어들여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이 안에서 결론을 낸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건 여길 또 봐야 돼요. 까먹었을 거야 이거.
어디냐면 그때 유사점들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때마다 아이스크림 골라 먹듯이 그때 하게 되면은 자의적 판단이 되는 것이고 사법적 판단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거니까 얘는 맞는 거예요. 아, 이거 4번 까칠하네. 그 5번은 왜요? 추가적 규칙이나 원리를 도입하여 유사성 판단 기준을 보강하면 유추의 규범 확장 효과를 강화한다고요? 지금 유추를 하지 말고 규범을 만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여기에서 정답 오답 많이 갈리겠다 시험에서. 이럴 줄 알았어요. 저도 읽어보니까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문제를 좀 줄게요. 내가 만든 문제는 아닌데 한번 마무리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서